35세가 넘으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에서 35세의 저주라는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끝없는 성장의 상징이었던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혁신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선전의 거리가 낯선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DJI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이 도시는 얼마 전까지 중국 경제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거리에는 노숙자들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세계의 공장이자 혁신의 중심지로 불리던 중국. 그러나 최근 외국 기업들이 줄지어 중국을 떠나면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전뿐만이 아닙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조업과 IT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등 세계적인 관광지를 보유한 중국이지만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중국 여행을 기피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관광 대국을 꿈꾸던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한 중국 여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해고 통보뿐이었습니다. 집과 직장을 모두 잃고 절규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현재 중국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위기를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이미 골마가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현재 중국의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중국만의 문제일까요? 세계 경제의 큰 축인 중국의 위기는 결국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은 이미 그 여파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 경제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가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중국 현지를 직접 취재한 미국 기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켈리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파트에서 일하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경제 상황들을 조사하고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하기도 해요. 하나의 일이 주어지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지독한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큰 사건의 현장에 있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랬죠.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싶었어요. 켈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편집장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근 자료들을 보면 심상치 않아 보여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해보는 게 어때? 편집장의 제안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중국 현지 취재라니. 이건 정말 큰 기회였죠.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특히 최근 젊은 층 실업 문제. 현장의 목소리를 가서 한번 들어봐.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10시간의 비행 끝에 상하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습한 공기가 느껴졌죠. 상하이의 후덥지근한 날씨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 현지 가이드인 샤오펑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차에 오르자 샤오펑 씨가 입을 열었어요. 켈리 씨, 혹시 35세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35세의 저주요. 무슨 뜻인가요? 여기 중국에서는 35살이 넘으면 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제 나이가 지금 41살인데 솔직히 불안하네요. 샤오펑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40대 초반인데 어렵다니 믿기 힘든 얘기였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기업 문화 때문이에요. 35세 이상이면 늙었다고 생각하죠. 게다가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요. 샤오펑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번 취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바로 취재 준비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콰이쇼우에서 일하는 거밍 씨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콰이쇼우 본사로 향했어요.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 서니 중국의 경제 발전이 실감나는 동시에 샤오펑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거밍 씨와의 인터뷰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내년이면 35살이에요. 솔직히 매일이 불안해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35세가 넘은 동료들이 대거 해고됐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단지 나이 때문에 실력 있는 직원들이 잘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35살이면 이제 막 회사에서 날아다녀야 하는데 해고를 당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해고된 동료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겼거든요. 다들 해고되면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밍 씨의 눈에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중국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분명 놀라웠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5세의 저주는 단순한 직장 내 차별이 아니라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였죠.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중국의 꿈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죠. 각 빛 뒤에 숨겨진 어둠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상하이의 거리로 나섰어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여전히 활기찬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거리를 걸으며 눈에 띈 것은 폐업 봉고가 붙은 상점들이었어요. 한 블록을 걸으며 셋, 넷, 다섯 점점 그 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조차 이런 광경을 목격하다니 충격이었죠. 저는 상하이의 한 빅테크 기업을 찾았어요. 거밍 씨의 소개로 그의 동료 제나 씨를 만날 수 있었죠. 제나 씨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정부의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해외 투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죠. 제나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특히 30대 중반 이상의 직원들이 타깃이 되고 있어요. 몸값은 높지만 새로운 기술 습득은 느리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이건 핑계에 불과해요.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실감했어요. 중국의 핵심 산업인 IT 분야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말이에요. 해고된 동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재취업에 실패하고 있어요. 일부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성공하기 힘들죠. 심지어 일부는 해외 미립국을 시도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나 씨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상하이의 한 주거단지를 찾았어요. 이곳은 한때 중산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달랐어요. 주차장에는 먼지 쌓인 차들이 눈에 띄었고 곳곳에 금매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단지 관리인 왕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왕 씨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활기가 넘쳤지만 지금은 많은 집이 비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한국이나 미국으로 떠나려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일부 이야기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죠. 주거단지를 나오며 저는 중국 경제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해 보이는 상하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한 카페에서 더롱 씨를 만났어요. 그는 최근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 중인 중산층 가장이었죠. 한국으로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더롱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한국의 생활 수준이 높고 교육 환경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자유가 중국보다 훨씬 크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의 한국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한국의 자유가 더 크다고 느끼세요?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심해요. SNS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쓰기도 어렵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더롱 씨의 말에서 갈망이 느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민을 고려하고 있어요. 정치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쉽게 이민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유학을 통해 합법적으로 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가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그냥 머무르는 거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롱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중국에서의 삶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죠. 불법 체류자로 살더라도 한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중국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를 찾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중국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여권 발급을 어렵게 한다거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요. 더롱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국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까지, 이것이 바로 현대 중국의 모순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상하이 외곽의 한 허름한 찻집에서 저는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과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미립국 브로커였죠. 요즘 미국행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으로 가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멕시코를 거쳐 육로로 국경을 넘는 방법부터 컨테이너선에 몰래 타는 방법까지 있었죠. 위험하지 않냐는 저의 물음에 브로커는 대답했어요. 물론 위험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에 남아있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성공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지만 절반도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래도 시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국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을 준비하는 중산층부터 목숨을 걸고 미국행을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중국의 꿈이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의 경제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얽혀 있었죠. 35세의 저주는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였어요. 젊은이들의 미래는 불확실해졌고 중년층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외국으로의 탈출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탈출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이민국 관리와 비밀리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최근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취업은 물론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경찰관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조직화된 범죄 집단들이 인신매매, 마약 유통, 돈 세탁 등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경제 위기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주변국, 특히 한국과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중국의 경제 성장은 분명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35세의 저주로 대표되는 연령 차별, 급격한 경기 침체, 청년 실업, 중산층의 붕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는 이제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부의 대책은 미흡해 보였고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과 절망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았죠. 오히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한 중국 관리는 임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 내부에서는 해외 이주가 국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불법 체류를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죠. 이는 결국 중국의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를 주변국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어요. 모든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중국 대륙을 바라보았어요. 그 광활한 땅에서 목격한 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국의 위기는 단순히 국경 안에 갇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미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며 저는 이번 기사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단순히 경제 지표나 정치적 분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중국의 꿈이 어떻게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현실을 바꾸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경제 위기, 청년 실업, 불법 체류, 범죄율 증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를 취재한 미국 여기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던 중국의 현재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35세의 저주로 불리는 중년층 실업 문제, 무너져가는 중산층, 그리고 이로 인한 불법 이민의 급증까지. 중국의 위기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